그 매매 복귀를 하실 때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숏을 진입했어. 이만큼 내려가서 익절을 했어. 혹은 올라가서 손절이 따였어. 익절한 거, 손절한 거 이런 타점들 매매 복귀를 할 때 단순히 타점 측면에서 보지 말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. 내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아놨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을 쳤어요.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았어. 이 손절 라인에 따른 손익비로 익절 라인을 정했겠죠? 근데 얘가 갑자기 내려가서 익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되돌림이 나오다가 다시 익절이 될 때도 있잖아요? 나 손절이 따일 듯 말 듯 하다가 익절이 되는 이런 매매? 이때 얘가 어디까지 되돌림이 왔는지 이 폭을 계산하세요. 왜냐면 내가 여기서 숏치고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는 매매를 10번을 했어. 목표 가격 여기로 잡고 10번을 했는데 10번 모두 다 되돌림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. 이러고 다 내려가서 익절이 됐어. 만약에 그러면 손절 라인을 여기까지 잡아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. 왜 굳이 여기까지 잡아 손절 라인을. 매매 복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손절 라인은 너무 멀리 잡았네. 되돌림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네. 그만큼 내가 타점을 잘 봤구나. 그러면 손절 라인을 너무 여유롭게 주지 말자. 요 정도로 잡자. 그러면 손익비가 엄청 늘어나잖아요. 이렇게도 복귀를 하셔야 돼요. 혹은 반대로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았는데 손절만 탁 따이고 내려갔어. 계속 이래. 막 10번 다 이랬어. 이러면은 이제 숏 방향은 맞췄는데 내가 손절 라인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구나. 여기서 손절 라인을 좀만 이렇게 올렸으면은 이 10번 다 익절이 되는 건데 다음번엔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아야겠다. 그때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는 손절 라인을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지 이 정도 폭을 더 여유를 줄 수 있는지 이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. 얘가 되돌림을 익절했다고 해서 볼 필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익절을 했더라도 내가 진입했을 때 반대로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그것도 보세요. 그래야지 본인이 진입할 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지 쓸데없이 여유를 줬는지 거기서 수정을 하면 손익비가 더 좋아지거든요. 승률 13%면 제 생각 반대로 하면 되나요? 저것도 아니죠. 승률이 13%라고 해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 그 사람이 13%의 승률로 어떠한 손익비를 가져가는지를 모르잖아요. 승률이 13%야. 근데 매매할 때마다 손익비를 1대20으로 먹어. 1대20으로 매매를 하는데 승률이 13%야. 이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파르크 한남 가거나 나인원 한남 등기치고 대출 안 끼고 현금으로 풀매수하고 그러고도 남을 뿐이거든요. 그래서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반대로 누군가가 저 매매 승률 90%입니다.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. 아무 짝에도. 그냥 진입하자마자 조금 올라가면 익절, 조금 올라가면 익절, 익절 존나 내려가. 버텨 그냥. 본전 탈출 익절 존나 내려가. 청산 이딴 식으로 해도 승률 90% 나오거든요. 돈 잃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. 승률 높은 거 아무 의미 없고 마찬가지로 저는 손익비를 1대 30으로 잡는 매매를 합니다. 이게 뭔가 잘해 보이나요?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. 1대 30으로 해? 승률이 얼만데? 근데 막 승률이 1%야. 이러니까 아무 의미 없고 승률 의미 없고 손익비 의미 없고 의미가 있으려면은 승률이나 손익비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.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리딩방 홍보하는 사람들이 승률 얘기를 하죠. 저희 방 승률 몇 프로입니다. 아무 의미 없는데. 승률 13% 손익비 1대 1.5입니다. 승률 1대 1.5일 때 승률이 40%라는 거는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진짜 금붕어 원숭이 기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눈 감고 아무 데서나 진입을 해. 손절 라인 잡아. 이 손절 라인까지의 등락폭의 1대 1.5, 1.5배수로 익절 라인을 잡아. 이거를 눈 감고 계속 100번, 1000번, 만번 해. 그럼 승률이 40%가 돼요. 원숭이가 해도 40%가 되고 금붕어가 해도 40%가 되고.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승률이 13%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. 제이슨님 이거는 본인이 손절 라인 안 지키신 거거나 1대 1.5가 됐을 때 전량 익절을 안 했거나 그랬을걸요? 이게 제이슨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게 불가능하다니까요? 손익비를 1대 1.5로 했을 때 승률이 13%가 나올, 40% 미만으로 나오려면은 1대 1.5로 안 해야지 저렇게 나오거든요? 익절을 해야 되는데 익절을 본인이 안 했거나 손절을 더 빨리 했거나 약간 그 느낌이에요. 동전을 던져 앞면 나올 확률 50% 뒷면 나올 확률 50%잖아요. 여러 번 하면.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13번 나왔다는 거야 지금.
뒷면이 87번 나왔다고 하는 꼴이라니까요.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13번 나왔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못한 거예요? 못한 게 아니잖아요. 못한 게 아니야.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1대 1.5를 정확하게 안 지켰을 확률이 높아요. 1.5에서 반익절을 하거나 반익절하고 나머지 반이 손절 따이거나 이런 식. 뭐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승률에 집착하는 매매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수준 높은 트레이더들,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통계로 나와 있어요. 진짜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들의 승률은 40%를 넘기 힘들어요. 내 승률이 낮아요. 대신에 손익비가 높아요.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. 돈 버는 사람들. 승률 높은 트레이더들 거의 없어요. 근데 승률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뻔하죠. 왜냐면 이게 인간 심리에 되게 편하거든요. 손절할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돼. 그냥 버티면 돼. 존버하면 돼. 혹은 물 타거나 물 타면은 평단도 더 좋아져. 조금만 반응 나오면은 익절로 탈출, 본전 탈출. 쉬워. 물타기 하면 되고 존버하면 돼. 물타기 하는 게 힘들어요? 존버하는 게 힘들어요? 개 쉬워요. 왜냐면 사람 심리가 그렇게 적응이 돼 있어. 오히려 손절하는 게 힘들죠. 내 손으로 클릭해가지고 돈을 잃는 거를 확정 짓는 건데 이게 힘든 거지. 존버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개 쉽죠? 물타기도 쉬워. 평단이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. 쉬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해.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승률에 집착을 하고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짤먹짤먹. 내가 잘하는 것 같아. 맨날 익절해. 근데 한 번 손절했어. 다 날렸어. 계속 야금야금 벌다가 이번에 또 롱 들어갔는데 내려가. 근데 옛날에도 계속 했듯이 물타기 계속해. 물타기 계속해. 지금까지 물타기 하면은 수익이 났거든. 왜냐? 아니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봐봐. 계속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마다 물 타면은 지금까지 계속 먹여줬는데 어차피 우상향하는데 롱 타고 내려갈 때마다 물 타기 하고 계속 먹여줬어. 내려갈 때마다 물 탔어. 계속 먹었어. 이때 내려갔지만 이때 계속 물 탔어. 올라가. 계속 먹었어. 익절. 나 승률 개 좋아. 개고수. 이번에도 막 내려가.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 타.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 타. 왜냐면 내려갈 때마다 물 타면은 계속 익절을 해줬거든. 계속 물 타. 이러다가 한 방에 족되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이만한 하락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나오겠지? 근데 나왔잖아요. 과거에 요만한 하락이 안 나왔어요. 지금까지는. 근데 나왔어. 그럼 이때 죽는 거죠. 지금까지 여기서 야금야금 벌어봤자 뭐해. 어차피 한 방에 다 잃는데. 이게 승률에 집착하는 매매의 결말이에요. 거의 대부분이. 근데 기분은 좋아요. 왜냐면 잃는 날보다 버는 날이 훨씬 많아. 심지어 3년 이상 벌 수도 있어. 상승장에 3년 내내 계속 지속되면. 3년 동안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난 고수야.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러고 시장을 떠나면 진짜 고수가 되겠죠. 근데 그때까지 했던 게 자기 실력이 아니라 그냥 상승장에 운 좋게 돈을 번 건데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락장 나왔을 때 계속 물 타면은 한 방에 훅 가요. 물론 승률도 높고 손익비도 좋으면 그게 제일 최강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는 좀 힘들잖아요.